1에서 10까지의 수치가 있고 만약에 6을 넘어서면 그 질병이 진단이 된다고 하면 1인 사람도 아슬아슬하게 5.9인 사람도 같은 정상 소견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5.9인 사람이 과연 100% 건강한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이 기준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았던 건강검진 잘못되었습니다. 아무리 정상이라 해도 몸은 매일 뻐근하고 허리는 시도 때도 없이 쑤시고 속은 계속 더부룩하고 쓰리고, 그런데 정상이라는 소견을 근거로 우리 몸을 이대로 방치하실 건가요? 우리 몸은 건강하다, 병들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지가 않습니다. 가장 잘 기능하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그 저하가 오래 누적되고 나서야 비로소 질병이라 이름이 붙는 하나의 연속선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질병 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이 연속선의 앞쪽 어디쯤에 있다는 것이지 가장 잘 기능하는 맨 앞자리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면역 체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염증은 세균이나 손상된 조직 같은 위협에 맞서서 몸이 백혈구 같은 방어세포를 동원하는 반응입니다. 다치거나 감염되면 그 부위가 빨갛게 붓고 열이 나는데 그것이 바로 염증 반응이죠. 그런데 이 반응이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약하게 몸 전체에서 계속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질병이라 부르기엔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몸이 편한 상태도 아닙니다. 소화 기능도 비슷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처럼 뚜렷한 병은 아니어도 소화효소와 위산 분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계속 속이 더부룩하고 속이 쓰립니다. 병은 아니지만 몸이 편하지도 않은 이 구간을 기능의학에서는 최적 범위와의 격차라고 부릅니다. 최적 범위와의 격차라니까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10점이 만점이라고 했을 때 9.5점이나 9.9점이면은 이게 괜찮은 걸까요?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병이 생기지 않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놓치는, 그것에 포커스를 둔 것이 바로 기능의학인 것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과 소화불량, 만성피로는 대부분 이 격차에서 시작됩니다. 건강검진에서 말하는 정상이란 그럼 뭘까요? 정확히는 레퍼런스 레인지, 그러니까 기준 범위 안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준 범위란 질병으로 진단할 만큼 수치가 벗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평균적인 분포를 우리가 통계적으로 계산한 값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1에서 10까지의 수치가 있고 만약에 6을 넘어서면 그 질병이 진단이 된다고 하면 1인 사람도 아슬아슬하게 5.9인 사람도 같은 정상 소견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5.9인 사람이 과연 100% 건강한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이 기준은 질병의 유무를 가려내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지 현재 내 몸이 얼마나 최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구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 소견을 받았다는 건 아까 그 병으로 진단되는, 예를 들면 6점을 넘지 않았다는 뜻이지 1에 가깝다는, 완전히 건강하다는 뜻은 아닌 거죠. 덕분에 건강검진은 암이나 당뇨 같은 질병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고 꾸준히 건강검진을 받으면 현재 내 몸의 기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왜 내 몸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지, 왜 계속 알 수 없는 통증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죠. 기능의학은 기준 범위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최적 범위를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각 기능이 얼마나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요. 수치 하나로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지 않고 하나의 수치를 세부적으로 나눠보거나 혈액이 아닌 다른 경로로 대사 과정을 들여다봅니다. 말로만 들으면 헷갈리실 테니까 제가 실제 검사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백혈구 정밀 분석 결과지입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백혈구 총 개수만 확인하지만 백혈구는 실제로 단핵구, 림프구, 호중구, 호상구, 호염구 5가지로 나뉘고 이 비율에 따라서 몸속 반응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특정 세포로 치우치면 몸이 낮은 강도의 염증을 견디고 있다는 뜻이고 이유 없이 자주 뻐근하거나 상처가 더디게 났습니다. 이렇게 호중구 수치가 높다는 것은 몸의 세균 수치가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다른 검사 결과도 볼까요? 부신 호르몬 검사는 혈액으로 코르티솔과 DHA 수치를 확인합니다. 만성 피로가 있는 분들께 추천되는 검사인데요. 코르티솔이 높게 유지되면 몸이 긴장 상태에서 에너지를 과하게 쓰고 있다는 신호이고, 반대로 두 수치가 모두 낮으면 부신이 지쳐서 호르몬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너무 지쳐서 쉽게 말해서 번아웃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DHA와 코르티솔 두 가지의 비율로 만성 피로가 1, 2, 3, 4단계 중에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판단이 가능하고 그 단계에 맞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신에서 만들어지는 코르티솔은 몸의 에너지 배분뿐 아니라 뇌의 기분 조절 회로에도 관여하는데요.
하면서 부신 기능이 떨어진 채로 지속되면 신체 피로와 함께 이유 모를 불안감이나 무기력감, 우울감이 따라오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이렇듯 기능의학 검사는 몸의 상태뿐만 아니라 마음 상태를 살피는 단서로도 활용할 수가 있지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검사는 유기산 검사인데요. 유기산 검사는 소변 속의 부산물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와 장내 세균의 대사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예를 들어 특정 대사 부산물이 높게 나오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어딘가에 막힘이 있다는 뜻이고, 만약에 장내 세균 관련 수치가 높게 나타나면 소화가 편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죠. 장에서 좋은 세균이 자라야 되는데 안 좋은 세균, 면역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세균이 자라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대사가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잘 보여주는 검사입니다. 결과표를 보시면 이 부분은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서 나오는 중요한 부산물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기준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뜻은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원활하게 만들지 못하고 그 사이클 중간 어디에선가 정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분들은 특별히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아도 쉽게 지치고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죠. 유기산 검사 역시 우울감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요. 소변 검사로 이렇게 심리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대사 물질의 경로도 함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현재 내가 단순한 에너지 부족을 겪고 있는 것인지, 스트레스나 우울감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오늘은 건강검진상으로는 정상임에도 왜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상이라는 결과와 내 몸의 실제 컨디션 사이의 격차는 생각보다 큰데요. 기능의학은 이 격차를 자세히 살펴보고 건강검진표상에서는 말해주지 않는 우리 몸의 진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 고장나기 전에 기름칠을 미리 해주고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질환이 생기고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검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